영주가 처음으로 민석과 미팅했던 건 딱 3년 전이었다. 둘이 만나기 전 영주는 연애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다. 29의 두 번의 긴 연애가 모두 실패로 끝난 후였으니까. 그래서 친구의 소개팅 제안에 별 기대도 없이 나간 자리였다. 하지만 27의 민석은 달랐다. 첫 만남부터 영주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32 전에는 아이 낳고 싶은데. 이제 막 만난 사이에 그런 질문을 하는 영주를 보며 민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32 전에 아이 낳게 해줄게.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이 약속은 둘의 관계를 빠르게 진지하게 만들었다. 영주는 모든 면에서 민석이 마음에 들었다. 자상했고 유머 감각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영주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3년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영주는 40에 가까운 나이로 성격은 조금 급했지만 결혼에 관해선 민석의 페이스를 존중했다. 민석은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내 부모님 허락만 받으면 바로 결혼하자. 올해 안에 꼭 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영주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민석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가 한 약속은 항상 지켜왔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 영주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웨딩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민석이 드디어 부모님을 만날 날짜를 잡았다. 두 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걱정 마. 영주는 이 만남을 위해 새 옷을 사고 머리도 하고 그동안 배운 요리 솜씨도 뽐내기로 계획했다. 민석의 말대로라면 이번 만남 이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터였다. 영주는 너무 설레서 미리 결혼식장 알아보기까지 했다. 웨딩홀에 들어서자 영주의 가슴이 콩닥거렸다. 여기서 민석과 평생을 약속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상담원은 친절했고 모든 게 완벽했다. 날짜는 2달 후로 잡았다. 예약을 확정하려면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했다. 일단 계약금만 걸어두고 나중에 민석이랑 와서 확인하면 되겠지? 영주는 망설임 없이 통장에서 돈을 꺼냈다. 독립해서 홀로 살아온 10년 동안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하지만 영주에게 이 돈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쌓아갈 행복의 시작점. 계약서에 사인하는 영주의 손이 떨렸다. 그만큼 이 순간이 특별했다. 계약금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영주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나 이번 주말에 부모님 뵐 준비 다 했어. 선물도 샀고 내가 직접 요리도 할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민석은 영주의 열정에 웃음 지었다. 영주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우리 부모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 너만 보면 바로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주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침내 자신도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영주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언제나 아픔과 동시에 간절함이었다. 그날 밤 영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번 주말 민석의 부모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만남 이후엔 공식적인 예비 신부가 될 테니까. 두근거림에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다.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매만지며 민석을 기다렸다. 처음 만나는 예비 시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그 중요성을 모를 리 없었다. 영주는 온종일 완벽한 첫인상을 위해 준비했다. 단정한 미디 스커트에 고급스러운 블라우스, 과하지 않은 화장. 손에는 정성스레 고른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민석이 차를 세우고 내렸다. 평소보다 조금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영주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너무 예쁘네.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영주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석은 영주의 어깨를 감싸며 식당으로 향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예약한 개인실로 들어서자 민석의 부모님이 이미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영주라고 합니다. 영주는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런데 민석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영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끝을 찡그렸다. 앉으세요. 차가운 어머니의 첫마디에 영주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래도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자리에 앉았다. 준비한 선물을 공손히 내밀었다. 작은 거지만 받아주세요. 특산품인데 정성껏 골랐어요. 민석의 어머니는 선물을 힐끔 보더니 테이블 한켠에 대충 밀어놓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이 얼른 말을 이었다. 어머니, 영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그녀의 다음 질문은 영주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영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답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석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냉랭하게 말했다. 애비 없이 자라서 버릇이 없구나. 첫 만남부터 선물은 무슨. 우리가 그런 걸로 마음이 움직일 줄 알았니? 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다. 민석도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러나 민석의 항의는 거기서 끝났다. 그의 아버지가 무언가 눈짓을 하자 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영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석이 그토록 자랑하던 부모님이 이런 사람들이라니.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영주는 한 입도 넘길 수 없었다. 민석 어머니의 비난은 계속됐다. 우리 민석이가 공무원인데 어떻게 아버지도 없는 집 딸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니? 체면이 있지.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이니? 32. 우리 아들보다 5살이나 많잖아. 영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민석이 영주에게 속삭였다.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좀 직설적이셔. 나중에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영주는 이 모욕을 참기 어려웠다.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 자신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바르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셨지만 훌륭하게 저를 키우셨어요. 영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석 어머니는 비웃음을 지었다. 훌륭하게? 그럼 왜 3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갔니? 우리 아들만 없었어도 평생 혼자 살았을 거잖아. 이 말에 영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다. 저녁 내내 민석의 어머니는 영주의 외모, 집안, 직업, 심지어 옷차림까지 비웃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석의 태도였다. 그는 한마디도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저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넘기려 할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 어머니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우리 민석이는 좋은 집 딸하고 만나야 해. 너 같은 애 엄마 될 사람은 아니야. 집안 체면도 있고 우리 손주도 생각해야지. 영주는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치욕, 분노, 그리고 실망감. 하지만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영주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식사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영주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석이 당황한 듯 영주의 팔을 잡았다. 영주야, 어디가? 아직 얘기 더 해야. 영주는 민석의 손을 뿌리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석 씨, 전화 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영주는 식당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게 민석이 말한 좋으신 부모님의 모습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부모님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민석의 모습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주는 결심했다. 이런 집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민석을 사랑한다 해도 평생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모욕당하며 살 수는 없었다. 민석의 전화는 그날 밤부터 계속 왔다. 영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영주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서 거울을 볼 수도 없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석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들어와. 영주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미안해. 어제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경계심이 많으셔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영주는 웃음이 나왔다. 달라진다고? 그 모욕적인 말들이 단순한 경계심이라고? 민석 씨, 솔직히 말할게요. 어제 일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명백한 모욕이었어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알아, 나도 충격받았어. 근데 어머니가 원체 보수적이셔서 시간이 지나면 너를 알아가실 거야. 그때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은 어제 그 모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민석의 태도였다. 민석 씨는 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때 한마디도 말리지 않았잖아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내가 어머니한테 대들 수 없어서. 가족 중에서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하면 더 상황이 나빠지거든. 영주는 이 말에 쓴웃음을 지었다. 민석의 말대로라면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모욕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이었다. 영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혼 못해요, 민석 씨. 이런 집안에는 못 들어가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영주를 바라봤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3년을 만났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포기한다고? 영주는 정색하며 대답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네 가족의 본질이에요. 어머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민석 씨예요. 당신은 절대 부모님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잖아요. 민석이 영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주는 뿌리쳤다. 나 이미 예식장 계약했어요. 계약금 500만 원 물었고요. 그 돈은 민석 씨가 주세요. 당신 때문에 낭비한 돈이니까.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계약한 거잖아. 영주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당신 약속 믿고 계약한 거예요. 부모님 허락만 받으면 결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내가 계약금 물어줄게. 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지 말자. 시간을 좀 두고 다시 생각해봐.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민석 씨,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어제 그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어요. 내가 5살에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알면서 그런 모욕을 그냥 두고 본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주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석은 계약금을 물어주겠다는 약속만 남기고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주는 주저앉았다. 3년의 연애, 그리고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기분이었다. 그날 밤 영주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이유로 받은 차별과 무시. 이번에도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파혼 후 2달 영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석에게서 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씨앗으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낮에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와 경매 공부에 매달렸다.
어느 날 퇴근길, 영주는 자신이 매일 지나치던 작은 점포가 경매에 나온 것을 발견했다. 위치는 좋은데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다. 직감이 왔다. 이거다. 영주는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 시장 조사를 했다. 주변 임대료, 유동인구, 상권 분석,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원래 회계사 일을 하면서 숫자에 강했던 영주는 이 분야가 자신과 잘 맞는다는 걸 느꼈다. 마침내 경매 당일,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패드를 들었다. 시작가 6천만 원에서 시작된 경매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경쟁자가 많지 않았다. 7,800만 원. 영주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그 점포는 영주의 것이 되었다. 전 재산과 은행 대출을 끌어모아 마련한 돈이었다.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점포를 처음 둘러보는 날, 영주는 두근거림을 감출 수 없었다. 비록 지저분하고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리모델링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매일 퇴근 후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간단한 수리도 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건물주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한 달 후, 마침내 리모델링이 끝났다. 작은 카페로 만들기로 했다. 이름은 새 시작이라고 할까? 영주는 미소 지으며 간판을 올려다봤다. 지난 3년이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살았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차례였다.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되었다. 위치가 좋았고 영주의 세심한 운영 방식이 입소문을 탔다. 석 달 만에 원금을 회수했고 6달 후에는 순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성공의 맛을 본 영주는 멈추지 않았다. 회계사 일을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에 모든 것을 걸었다. 첫 번째 점포의 수익으로 두 번째 점포를 낙찰받았고 그 다음엔 원룸 건물까지 손에 넣었다. 1년이 지났을 때 영주는 3개의 상가와 한 채의 원룸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영주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영주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공부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어느 날 3번째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체를 찾던 중 영주는 준혁을 만났다. 32의 그는 자신만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첫 만남부터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일 것 같은데요. 준혁의 조언은 항상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이었다. 영주는 그런 준혁의 전문성에 감탄했고 준혁은 영주의 결단력과 사업 감각에 존경심을 느꼈다. 공사가 끝난 후에도 둘은 자주 만났다.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해서 서로의 일을 도우며 더 가까워졌다. 준혁은 영주의 상가들을 멋지게 꾸며주었고 영주는 준혁에게 사업 확장을 위한 재정 조언을 해주었다. 준혁의 가장 좋은 점은 영주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는 영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외심을 숨기지 않았다.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이루다니. 존경스러워요, 영주 씨. 영주는 오랜만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준혁은 민석과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했고 영주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무엇보다 영주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다. 만난 지 6달이 되던 날 준혁이 조심스럽게 청혼했다. 화려한 이벤트 대신 진솔한 대화로. 영주 씨, 우리 혼인신고부터 할까요? 결혼식은 천천히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에 영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실용적인 청혼이라니. 하지만 이게 영주가 원하던 방식이었다. 화려한 약속보다 현실적인 동행. 좋아요. 혼인신고부터 하죠. 이번엔 내가 진짜 주인공으로 봐주는 사람과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영주는 새 출발을 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함께할 파트너를 찾은 것이다. 영주와 준혁의 관계는 순탄하게 흘러갔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도 둘은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서로를 응원했다. 어느 주말 아침, 영주는 새로 구매한 건물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5채의 상가 건물과 2채의 주택을 소유한 본격적인 건물주였다. 여보, 이 벽은 좀 허물어서 공간을 넓히는 게 어때요? 준혁이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조언했다. 영주는 그의 말을 경청했다. 이것이 준혁과의 관계가 특별한 이유였다. 그는 영주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전문성으로 도움을 주었다. 너의 아이디어가 항상 좋더라.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일을 존중했다. 영주가 건물을 사면 준혁이 리모델링을 맡았고 준혁이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영주가 계약서와 회계를 검토해 주었다.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준혁과 함께한 1년 동안 영주의 자산은 2배로 불어났다. 이제 그녀는 오피스텔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할 정도의 자금력을 갖추게 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오피스텔 계약을 마친 날, 영주와 준혁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디너를 했다. 대단해요, 영주 씨. 이제 진짜 임대업의 큰 손이 되었네요. 영주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덕분이지. 준혁 씨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준혁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영주도 잔을 들었다. 문득 3년 전 민석과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그녀가 얼마나 나약했는지, 얼마나 남에게 의존했는지. 이제 영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하고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준혁은 영주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만난 건 정말 운명 같아요. 영주 씨가 그때 상처받지 않았다면 이런 멋진 사업가로 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일이 축복이었어요.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으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결혼식은 언제쯤 할 생각이에요? 벌써 혼인신고한 지 6달이 지났는데. 영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결혼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 결혼 준비하다 큰 상처를 받아서. 준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린 이미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영주는 준혁의 이해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였다. 파혼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영주는 새로 매입한 상가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건물주였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여러 매체에도 소개되었고 부동산 투자 강연을 의뢰받기도 했다. 영주 씨? 갑자기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영주는 돌아섰다. 민석이었다. 2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야위었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다. 오랜만이네요. 영주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 그에 대한 감정은 없었다. 단지 지나간 인연일 뿐. 여기가 영주 씨 건물이라고 해서. 혹시나 해서 왔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성공한 거. 민석의 말투는 어색했다. 영주는 무덤덤하게 물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민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커피 한잔 하면서.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약속이 있어서요.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 절박함이 엿보였다. 영주야, 우리 다시 만나자. 진심이었어.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영주의 눈이 커졌다.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민석 씨, 제가 지금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돌아갈 리 없잖아요. 민석의 표정이 더 간절해졌다. 이혼하면 되잖아. 나 정말 널 사랑해. 그때 내가 실수한 거야.
어머니도 이제 널 인정하신대. 영주는 차갑게 웃었다. 과거의 영주라면 이런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진심이면 내 건물세부터 내줄래?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영주는 천천히 말했다. 이 건물 월세가 500만 원이에요. 진심이라면 계약금부터 내고 시작하는 게 어때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이제 지겹거든요. 민석은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영주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민석 씨, 전 이제 행복해요. 당신 같은 우유부단한 사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당신 어머니께.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셨다니 다행이라고. 영주는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돌아섰다. 혹시 사업 관련해서 진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영주는 당당하게 걸어가며 전화를 걸었다. 여보, 저 이제 끝났어요. 곧 갈게요. 통화를 마친 후 영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에 집착하는 건 더 이상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주의 삶이었다. 영주와 준혁이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민석이 결혼한다는 것이었다. 영주의 친구가 전해준 소식이었다. 민석 씨가 결혼한대. 신부는 재벌 3세 딸이래. 결혼식은 다음 달 15일이고 영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민석의 소식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래, 잘 됐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운명은 영주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려는 듯했다. 일주일 후 영주는 한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민석이었고 계약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민석이 예비 신부의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몰래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 영주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신부 측에서는 이 계약의 진짜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았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에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이거 내가 말해줘야 할까? 영주는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또 다른 여성이 민석에게 속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다음 날 영주는 민석의 예비 신부인 지아에게 연락했다. 만남을 요청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밝혔다. 지아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영주가 보여준 계약서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 조항대로라면 결혼하자마자 내 빌딩 소유권이 완전히 민석 씨에게 넘어가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았다. 왜 이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 영주 씨한테 아무것도. 영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자로서 같은 여자가 속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요. 저도 비슷한 상처를 받았거든요. 지아는 한참 생각한 끝에 영주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실수를 막아주셨네요. 결혼식 당일 영주는 특별히 초대받지 않았지만 결혼식장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동이 일어났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경찰이 호텔로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아는 결혼식장에서 민석의 사기 행각을 모두에게 폭로했다고 했다. 게다가 민석이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속였다는 증거도 발견되었다. 영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아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주 씨. 덕분에 큰 실수를 막았어요. 민석 씨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영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처럼 입 다물라더니 이번엔 법이 대신 말해주네요. 전화를 끊고 영주는 준혁에게 연락했다. 준혁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역시 내 아내답네. 정의의 사도야. 준혁의 농담에
영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에게 이번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은 일이었다. 민석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정리된 셈이었다. 민석의 사기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지 일주일 후 영주의 사무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민석의 어머니였다. 2년 전 그토록 영주를 무시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영주는 차분하게 자리를 권했다. 민석 어머니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다. 민석이가 감옥에 갈 위기예요. 영주 씨가 도와주면. 영주는 차를 한 잔 내밀며 차분히 말했다.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민석 어머니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증거를 제출하지 말아주세요. 영주 씨만 고소를 취하하면 민석이가 집행유예로.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는 아무런 고소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사기 계약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뿐이에요. 민석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우리 민석이 좀 불쌍히 봐주세요. 그 애는 원래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잘못 키웠어요. 영주는 당황했다. 2년 전 그토록 오만하던 여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그녀는 민석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민석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우리 아들 불쌍하니 다시 만나주세요. 영주 씨가 마음만 바꾸면 지금이라도. 영주는 이 말에 마침내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다시 만나달라고요? 어머니, 제가 당신 아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거 잊으셨나요? 그리고 전 이미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에요. 민석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남자가 뭐가 좋다고. 우리 민석이가 훨씬 나은데. 영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민석 어머니는 아직도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이젠 당신 아들이 아니라 제 건물이 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민석 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뭐, 이런 무례한.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영주는 전화기를 들었다. 경비실이죠? 여기 방문객 한 분이 행패를 부리고 계세요. 도와주시겠어요? 그 말에 민석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영주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다. 너 두고 봐. 우리 민석이가 이러고 못 있어. 영주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서명하고 나가시지 않으면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민석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비원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영주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영주는 차분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분이 지금 나가실 거예요. 민석 어머니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진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영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영주는 준혁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준혁은 영주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니. 영주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끝이 난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가 모두 치유된 기분이에요. 준혁은 영주의 이마에 키스했다. 이제 우리 결혼식 할까요? 당신이 준비됐다면.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되찾은 것이다. 다음 날 영주는 작은 결혼식장을 예약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원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 영주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다. 2년 전 그토록 두려워하던 시어머니의 평가가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영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모욕은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그 행복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